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 제할 남스 어프로치 동탄 바로본싱외과 남준로 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복강내압 조절 훈련에 있어서 호흡 패턴과 복부에 대한 모양 변화 내지는 복부 실린더에 대한 긴장도를 관찰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내지는 운동 수행에 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체간에 대한 변화나 이런 걸 관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르시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사람을 가르칠 때 있어서 중재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과 수행자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는 호흡 내지는 복부 긴장도의 변화 이런 거를 관찰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정상 장골근에 대한 느낌 변화를 먼저 관찰하시고 그 패턴이 바뀌면 부하를 줄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재자 입장에서는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수행자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호흡에 대한 시각적 분석이 가능해야 되고 복부 실린더의 모양 변화도 관찰이 가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행자와 중재자의 교육이 달라요. 중재자는 알아야 되고요. 수행자는 이 호흡 분석 내지는 복부 실린더 모양 변화, 텐션 변화를 굳이 수행자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대상으로는 굳이 이 딴 사람 치료해줄 것도 아니고 자기 몸만 좋아지면 되는데 굳이 이 어려운 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교육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적어놨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글도 한번 적었었는데 국소는 국소와 협응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소 코어와 국소 고관절 안정화 근육이 협응 관계를 이루는 이 형태를 이제 운동할 때 기본 조건으로 만듭시다 라는 형태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때 근력 내지는 지구력 문제로 부하가 너무 높거나 부하가 적당했는데 유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필요 이상의 그 부하가 돼버린 거예요. 내 운동 자체가 엄청 높은 부하가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어떠한 형태로 망가지냐면 1번이 위에서 설명드렸던 국소 협응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무너졌으니까 동작은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면 협응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자, 국소 협응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파란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장골근 우세 패턴이 무너져요. 결국에는 장골근을 주인공처럼 못 쓰니까 대퇴직근이나 대퇴근막 장근 쪽으로 가서 걔가 모양을 유지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장골근에 대한 정상 자극이 옅어지거나 없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허벅지 쪽으로 그 자극이 넘어갑니다. 근육은 우세하게 쓰는 근육에 자극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1번에 대한 장골근 우세 패턴의 무너짐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무시하고 그냥 버티기를 한다 칠게요. 그러면 그때 무너지는 게 뭐냐면 전면 협응으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현상이 뭐냐면 호흡 패턴에 대한 변화가 생기든지 실린더 모양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호흡 패턴에 대한 변화는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흉식 우세 패턴의 전환으로 호흡에 대한 현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복부 실린더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요. 복직근 우세로 바뀌면서 복부 가운데 쪽에 긴장도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복사근에 대한 텐션이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1번, 2번에 대한 순서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고개를 들어서 내 배를 관찰하고 할 그 정신적인 소위 인지에 대한 그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제가 환자분들 내지는 수행자분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면 장골근 우세 패턴이 무너지는 걸 보세요. 어차피 이거 무너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장골근에 대한 정상 자극이 옅어지거나 아니면 허벅지 쪽으로 뭔가 스물스물 자극감이 시작되는 게 그 시작이다. 그것부터 관찰하셔라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을 관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체간에서 발생해요. 체간에서 발생하니까 호흡 패턴이 바뀌든지 실린더 모양이 바뀌든지 복직근 우세 패턴의 근육 자극감이
복부 쪽에서 시작되든지 하는 체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순서를 아니까 체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미 1번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운동에 대한 정상 그 틀 자체가 깨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변화를 잘 관찰하다 보면 국소여분 관계가 그냥 무너졌다. 그러면 곧장 바로 부하를 낮춰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체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 있죠. 변화들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1번에 대한 문제를 막았어요. 국소여분 관계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부하 조절하면서 했습니다. 2번에 해당되는 전면 협응으로서의 전환의 변화는 그 전에 그냥 아예 사전으로 막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굳이 전면 협응으로의 전환을 왜 굳이 관찰을 해야 되며 알아야 될까가 제 생각인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잘 하자. 어차피 국소여분 관계에 무너지는 것만 잘 캐치를 하면 전면 협응으로 전환되면서 망가지는 그 패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으니 굳이 이 내용은 알고만 있으시고 국소협응 관계가 무너지는 그 몸의 변화만 잘 관찰을 해주십시오 라는 형태로 수행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를 알 필요가 없죠.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면 그냥 운동을 잘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수행자도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자가 실수한 거를 몰랐어요. 그러면 중재자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무너졌는데 모르고 넘어갔어요. 전면 협응에서 변화가 막 일어났어요. 그거를 중재자는 관찰하고 알려줘야 돼요. 이미 끝났다고. 이미 운동은 잘못됐습니다. 1번 상황인 국소협응 관계가 무너졌을 때 변화를 캐치를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유심히 더 관찰해 보세요라는 형태로 중재자는 수행자에게 소위 교육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형태로 해서 수행자와 중재자의 그 소위 지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환자분들은 수행자의 입장에서만 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중재자 입장에서 관찰해야 되는 이 요소들을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중재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게 굉장한 복인 거예요. 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복압 조절 훈련할 때 복부 긴장도의 변화나 호흡 패턴의 변화를 굳이 신경 쓰지 말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훈련하자. 이런 결론을 도출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바로본신경외과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